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초보 시절에 겪었던 투자 일화를 2개 풀어드릴게요. 2개예요. 하나만 풀면 아쉽잖아요. 하나는 성공 케이스고 하나는 실패 케이스예요. 재미난 게 2개의 종목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고 팔았어요. 공교롭게도 두 종목의 수익률을 결정한 호재와 악재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는 큰 수익을 얻었고 하나는 크게 실패했어요. 거의 똑같은 기간에 다를 게 없는 지식 수준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투자한 2개의 기업이 잔인한 운명처럼 상반된 결과를 낳은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담을 알려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와 오리온이고요. 제가 가치 투자를 처음 접한 게 2015년 여름이었고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는 투자자로서 초보 티를 벗었구나 라고 착각하던 시절이었어요. 명심하세요. 나는 이제 초보를 벗어났구나. 이 마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해요. 운명처럼 실수와 악재가 나에게 찾아와요. 아무튼 그런 무렵에 2개의 투자 종목을 시작을 했어요. 파라다이스는 2016년 5월에 투자를 시작했고 17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매도했어요. 총 1년 6개월 동안 약 80%의 수익을 냈고 CAGR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45% 정도의 꽤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오리온은 16년 6월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17년 9월에 매도를 완료했어요. 총 1년 3개월 동안 35%의 손실이 났어요. CAGR 기준으로 하면 그냥 화가 나니까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재미난 점이 뭐냐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둘 다 동일하게 사드 갈등 때문에 문제를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두 종목을 매수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하룻밤만에 사드 배치를 완료를 시켜버리고 갑자기 중국에서 열받아가지고 한한령 제재를 터뜨리고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 덕분에 두 종목 다 매수를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관련도가 높은 2개의 종목을 샀고 중국발 악재가 터져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번에 두 종목을 돌아보면서 복기를 해봤는데 이 두 종목의 성패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얼마나 싸게 샀느냐.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제가 살 무렵에는 이미 장기간의 주가 하락이 이루어진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리온의 경우에는 중국 수출의 프리미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은 성급하게 사게 된 감이 있어요. 두 기업의 월봉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건 사실 뭔가 복잡한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PBR 밴드 범위를 보고 현 주가의 절대적 위치만 확인해봐도 진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최종적으로 투자 판단을 내릴 때 다운사이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2,000개 기업 중에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은 없어요. 업사이드의 높이보다 다운사이드의 깊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해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주식시장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관리했느냐. 오리온의 경우에는 다운사이드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악재에 반응한 주가 하락폭이 더 컸어요. 제 기억에 사자마자 마이너스 30% 정도 손해가 났는데 이미 손절하기도 전에 지쳐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팔아치우지도 못하고 더 사지도 못하고 매도하기 직전까지 방치해놨었어요. 한편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도 16년 연말쯤에는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돼서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비중이 꽤 컸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계속 틈날 때마다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꾸준히 관찰하고 기업에 대한 공부도 더 하게 되고 오리온에 비해서는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며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는 물타기를 하는데도 요령이 생겨서 단기적인 저점마다 물량을 늘려가면서 평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었어요. 17년 9월쯤에 장 전체가 안 좋아서 대부분 종목의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그때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마음을 먹고 꽤 많은 양을 더 매수해서 물타기를 했어요. 진짜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에이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마지막 저점이었어요. 그 직후부터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평단가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손실에서 회복되는 것도 더 빨리 다가왔고 최종적인 수익률 자체도 더 높아지게 됐죠. 얼마나 기다렸느냐. 두 종목 모두 2016년 초여름에 샀었고요. 오리온의 경우에는 17년 9월에 정리를 했고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17년 11월에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었어요. 두 종목 다 17년 9월까지는 엄청난 평가손을 보고 있었어요.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도 17년 9월까지는 오리온과 마찬가지로 평가손 상태였어요. 제 기억에 17년 9월 당시의 평가손이 마이너스 14%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파라다이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년 4개월 하고 보름까지는 손실 상태였어요. 마지막 한 달 반 동안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83%까지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 한 달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수선한 일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는 기사가 떴고 사드 갈등의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이런 기대감이 진짜 쥐구멍에 벼들듯이 쏴
이렇게 들어오던 딱 그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됐고 중국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리온의 경우에도 2달만 더 들고 있었으면 상당 폭의 평가손을 만회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둘 다 보유기간 내내 손실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팔아치웠어요. 결국은 기다렸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버린 거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 재수 더럽게 없으려니까 꼭 내가 팔면 주가가 오른다고.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팔고 나니까 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르기 전에 팔아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름을 아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업력이 길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몇 년 안에는 수익의 기회가 반드시 와요. 내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가격에 진입했다는 가정하에 늦어도 3년 이내에는 수익의 기회가 올 거예요. 정리할게요. 주식 투자에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기업 분석을 엄청 디테일하게 하지 않더라도 상식을 지킬 수만 있으면 최소한 수익은 내고 엑시트할 수 있어요. 뭐 엄청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저도 원금을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오리온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복기해낼 수 있었어요. 가능한 쌀 때 사자, 모니터링과 물타기 등으로 꾸준히 관리하자.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 세 개 다 기억하기 힘들면 그냥 마지막 것만 기억하자고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인내심으로 버티고 기다리면서 끝끝내 작게라도 수익을 내고 나온 사람이랑 그렇지 않고 항상 쉽게 포기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서 헤매던 사람은 쌓아놓은 경험의 질이 달라요. 초보 시절에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수익률에 큰 차이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난지 아세요? 시장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예요. 인내심을 단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진짜 위기에 발휘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